그러면 풀어보자고. 자, 일단 37에 1번부터 볼 건데 1번은 답 2번이에요. 이거 안 풀어도 되지? 1번 넘어가고. 자, 2번은 보시면 얘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value of writing is that it allows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필자가 이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글쓰기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바는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적어도 플러스라는 건 알 수 있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필자는 플러스 입장이다. 플러스다. 자, if the driving process is self-expression, one could argue. 자, 누군가는 주장할 수 있다. 뭐라고? Verbal and non-verbal forms of expression. 언어적, 비언어적이잖아. 그러니까 라이팅을 둘 중에 하나에 대응시켜야 된다면 verbal에 대응시키는 게 맞겠죠. 이제 라이팅이 이거야.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형태의 표현이 모두 이점을 제공할 거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필자는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이 모두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게 필자 입장인 겁니다. 왜 잘못됐냐? Traditional research on the venting of emotion has failed to support. 지지하지 못했다야. 지지하지 못했다. 치료적인 가치를 감정적 표현에 뭐 없이는 cognitive processing, 인지 처리 없이는. 일부 사람들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모두 좋다고 얘기했어.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 된다. 감정적 표현은 가치가 없대. 빈칸 없이는. 뭔가 없이는 가치가 없대. 필자는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쉬운 말로 다시 쓰면 언어적 표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또 한 가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대놓고 writin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풀렸어도 괜찮아요. 대부분 안 풀렸겠죠. 여기서 괜찮아? 자, 예시 보면 recent experiment by 이제 이 양반들의 연구에 따르면 disclosure of trauma through dance or bodily movement bring about health improvements. 춤추는 거랑 신체적 운동은 명확히 언어적 표현은 아니죠. 그치? 이거 비언어적 표현이다. 자,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글쓰기에 상응할 정도의 건강성의 개선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대.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요청받았어요. 어떤 트라우마적 상황을 표현하라고. 뭘 사용해서? 신체적 움직임을 표현해서. 그 다음에 to express an experience using movement and then write about it. 이번에는 신체적 표현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 글로 쓰면서. 자, 또는 세 번째, exercise in prescribed manner. 처방된 방법대로 운동을 하는 거야. 3일 동안 하루에 10분씩. 이게 뭔 소리지 싶기 전에 필자가 지금 글쓰기,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이랑 비언어적 표현의 치료 효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관점에서 글을 바라봐야지. 그러면 얘는 비언어만 있는 거죠. 그치? 이건 비언어 only야. 자, 두 번째는 어때요? 비언어 플러스 언어지. 세 번째는 운동하라는 거니까 얘도 비언어예요. 그럼 우리는 뒤에 무슨 말 나올지 이미 결론 추정할 수 있다. 이것보다 같이 했을 때 효과가 크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3번은 얘도 방금 한 거랑 비슷하게 이제 글을 부호화해서 풀 건데 부호화해야 쉽게 풀 수 있는 글입니다. 자, 다음 처리를 해보면 While we usually think negatively of deviance. deviance란 단어를 몰라 쓸 수 있는데 이거 밑에 적혀 있는 것 같건데 기억으로 deviance가 일탈이란 뜻입니다. 이게 일탈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문장 전체가 while절에 묶여 있어. 그럼 뒤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일탈은 사실 좋은 거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우리 일반적으로 일탈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하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일탈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라는 말밖에 없잖아.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야겠지? 자, 읽어보시면 It can actually prove functional in a society. 그러네. 기능적일 수 있대. 일탈이 기능적일 수 있대. Any hostility toward deviance. 일탈에 대한 적대심은 promote behavior conformity. 어떤 그 행동의 수능성을 촉진한다. With social expectation. 사회적 기대와 함께. 사회적 기대에 맞는 행동 수능성을 촉진한다. It strengthens group identity. 그룹 정체성을 강화, 즉 좋은 얘기고요. Separating the non-conforming from the well-behaved member. 이거는 그 규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잘 행동하는 사람들 간을 분리해내면서 그룹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요. We may be familiar with the phrase the exception makes the rules. 예외가 규칙을 만든다. Deviance shows us the boundary. 일탈이 우리에게 한계점을 보여줘. 선을 보여주는 거야. That must not be crossed.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보여준다. Highlighting, 강조하면서 not only the importance of norm, 규범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its relative permissible zone, 그 허용 가능한 상대적인 구역까지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약간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겠거든. 필자는 일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것까지는 무조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거기까지 알겠는데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약간 납득이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그치? 예를 들어 어떤 규칙이 있대. 음식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실 안에서. 자, 이런 규칙이 있으면 A person with candy bar or bag of chips. 우리 교실에 이런 규칙이 있다고 쳐보자. 음식물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러면 나부터 쫓겨나야겠네. 엄밀히 말하면 이거 음식물 아니에요? 일탈이지. 규칙에 대한 일탈이다. 근데 당신들이 커피 마시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랄해요? 해? 안 하잖아. 안 한다. 무슨 얘기예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어디까지 적용된지 그 규칙의 한계를 일탈이 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일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뭐라 하면 이건 하면 안 되는 일탈이었던 거고 음식물 먹으면 안 되는 교실에서 커피 마시는 거 뭐라 안 하잖아. 이건 해도 되는 일탈이다. 이 한계를 일탈이 설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런 규칙이 있대. 아니 초콜릿 먹고 과자 먹는 놈한테까지 뭐라 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음식물이 안 된다고 쳐도. 자, 이 사람은 그렇게 혼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a person arriving to class with fast food meal. 여기 가서 빅맥 세트를 먹으면 뭐라 하겠죠. 짜장면 시켜 먹으면 뭐라 할 거 아니야 여기서. 그치? 이 사람은 질환을 경험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일탈이 좋다는 것도 알겠고요. 일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 일탈은 어떤 규범을 누군가 어기는 행동을 얘기하잖아. 어겼을 때 이 사람한테 질환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 이 일탈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일탈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신 채로 선지를 보면 1번 Social functions of deviance, good and evil. 필자 지금 일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한마디도 없었죠? evil 때문에 1번 선지 안 됩니다. 그치? 필자 일단 일탈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다. 2번 Devianc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new rules. 이거 고른 학생들 꽤 많은데 이거 고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글 어디에도 일탈이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 그치? 이미 존재하는 규칙이에요.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존재하는 규칙이야. 그 존재하는 규칙을 어디까지 해석할 것이냐, 어디까지가 거기서 얘기하는 음식물에 해당되는가를 정해주는 게 일탈. 정확히는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다. 일탈에 대한 내 반응이라고 이게. 그치? 앞에 선생으로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물인 거고 커피 마시는 것처럼 내가 뭐라고 특별히 안 하면 이거는 마셔도 되는 음식물이다. 이 선을 당신들의 일탈 그리고 나의 그 일탈에 대한 반응이 정해준다. 그 선지가 4번에 있죠.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 내 반응이 명확하게 한다. 행동 규범을. 예, 답이겠지. 2번, 4번을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해석해보면 2번은 두 가지 이유에서 답이 안 돼요. 명확하게 표시해줄게. 첫 번째,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는 얘기 없었어. 자, 그 다음에 일탈 자체가 아니고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 얘가 규범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지. 당신들이 일탈했다는 사실 때문에 규범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했고 내가 거기에 대해 특정한 방법으로 반응을 했다. 이 반응 때문에 명확해지는 거야. 괜찮지?
답 4번. 저기고 다 맞았지? 4번 가보자. 자, 4번은 요 교재에 있는 어법 문제 치고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자, 1번 보시면 those는 지금 questions를 받아주고 있는 명사죠. 이렇게 동격으로 받아주고 있는 표현이고, 이 경우에는 요거 복수인데 이거 복수 맞냐?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수일치 물어보는 거야. 수일치. questions 수일치상 문제 없다. 해석해보면 되죠. related to behavior. 행동에 관련된 생문학은 아닐 거 아니야. 행동에 관련된 질문들이 맞겠죠. 그래서 1번 문제 없다. 자, 2번 whether one is studying these bees to solve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거는 whether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날씨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스펠링이 다르니까. 접속사로서 whether는요,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 명사절 접속사가 있어. 부사절 접속사인 경우 해석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뭐뭐이던 간에가 부사절이야. 그치? 뭐뭐이던 간에.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whether는 어떻게 해석해요? 이건 알지. 이거 if랑 똑같은 거잖아.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 게 이쪽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법 문제가 아니고 해석 문제 아니에요? 어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쓴 거냐 이쪽으로 쓴 거냐 해석을 물어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성질이 다르잖아. 뭔 소리냐면, 얘가 명사절이면요, 얘 뺐을 때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 자,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 왜 그 대절 같은 거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된 나온 상태에서 내신 때 많이 봤지. 이거 위에 이렇게 화살표 그어가지고 뒤에 문장 표시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이 문장 빠지면 어떻게? 그럼 이건 불합문이에요. 괜찮지? 이게 명사절이야. 명사절은 얘는 반드시 큰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야 되는 친구고요. 반면에 부사절은 if절 같은 거예요. if절이 없다고 해서 문장이 불완전해지진 않아. 그치? 늦게 자면 너는 피곤할 것이다 해서 늦게 자면을 빼도 문장은 완전하잖아. 너는 피곤할 것이다. 완전한 문장이죠, 문법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살펴보시면 이 whether 절부터 여기까지 묶이거든? 이거 빼더라도 뒤에 문장 완전하지. 그치? 그럼 일단 자리상 이거 부사절로 확정을 한다. 해석했을 때 뭐뭐이던 간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따라서 2번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문장 어디부터 시작하니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여기네. 자, when절이니까 일단 when절을 묶어보자. When sleep researchers 어쩌고저쩌고 소리. 자, 그리고 주어 they benefited greatly from knowing 대절 이하를 암으로써. 이거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 대절 빠지면 knowing이 불완전한 동명사가 돼버려요. 그치? 자, that it is only the elderly bees within a colony, the foragers, they get most of their sleep at night and in comparatively long ones. 자, 일단 우리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법 문제는 일단 맞다고 전제하고 읽는다. 확률적으로 이게 틀렸을 가능성 몇 프로예요? 20%예요. 그렇지?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잡았을 때 얘가 틀릴 확률이 20%야. 물론 우린 지금 두 개를 날렸기 때문에 33%인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렇지? 맞았을 확률이 더 높아. 일단 맞다고 전제하고 읽어본다. 자, 그럼 구조가 이렇게 돼요. 쓰지 마세요. 틀린 거니까. 얘가 맞다고 전제했을 때 it is only the elderly bees. 얘는 동격 콤마고, 그 다음에 they get most of their sleep.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접속사 없이 연결됐지. 그럼 잘못된 거야 이거는. 네, 틀렸습니다. 푸는 로직은 굉장히 간단해요. 두 개의 문장이 접속사 없이 붙어버렸어. 그거 안 되잖아. 그치? 안 되는 점을 이용해서 일단 3번을 고르시면 여러분들의 일은 끝난 겁니다. 어차피 수능에서 뭘로 고쳐라 라고는 안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서술형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아니, 너네 없어. 신가는 없어. 성진이 있을 수도 있다. 있으면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바꾸라고 할 거 아니야.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요.
it is 보이지? 내가 여기 밑줄 쳤다는 게 무슨 뜻인지 벌써 알고 있죠? 이거 강조구문이에요. 이게 대자리야.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의 성질, it is랑 that을 삭제했을 때 나머지 문장으로 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성되죠. 틀딱 벌들이 얻는다 대부분의 취침 시간을.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이거는 that으로 바꿔줘야 되는 표현입니다. 4번 have failed는 시제 물어본 건데 시제는 잘 안 물어보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there도 이제 수일치 문제였죠. 요거는 아마 2번이랑 3번을 조금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2번이 좀 기니까 약간 저쪽으로 쏠렸을 것 같은데 답은 3번이고, 이유는 it, that 강조구문에 that이 they로 바뀌어져 있었다. 푸는 논리는 간단하다. 문장과 문장이 붙었는데 그 사이에 접속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틀렸다는 건 무조건 확정을 해야 된다. 괜찮지? 자, 5번으로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데 peripheral visi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당연히 저 단어는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거고요. 근데 밑에 이제 뭐라고 돼 있니? 주변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변시라는 단어도 우리가 몰라. 주변시가 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차피 몰라. 어차피 읽어야 돼. 자, 주변시는 빈칸이다. So that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붙어있는 so that 어떻게 해석해? 떨어진 거 말고. 붙어있는 so that은 so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야,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신들이 나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 오래 봤잖아.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접속사에다 이렇게 색깔펜으로 표시해주는 거 별로 못 봤죠. 그치? 왜 표시했을까, 그럼? 얘가 마지막에 선지 하나를 날리는 근거가 돼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은 접속사랑 연결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라는 거는 앞뒤로 뭐가 있다는 거야?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앞문장이 원인이고요. 그래서 결과다. 내용상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연결관계, 이 인과관계가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용은 맞는데 인과관계가 안 맞아서 틀린 선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다. 자, 일단 한번 가보자. 시신경, 뭐래? 주변시는 빈칸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방문한다. 모든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의 시각 범위 안에 있는. 우리의 눈은 랜덤하게 환경을 스캔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 Our phobia an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들을 움직인다. The most important ones.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첫 번째로 본다. The fuzzy cues on the outskirts of our visual field provide. 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일단 주어가 fuzzy cues죠. 이 단어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fuzzy. fuzzy라는 단어가 밑에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fuzzy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느낌이 어때? 단어가 풍기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단서 앞에 형용사로 붙었기 때문에 정밀한 단서 내지는 대략적인 단서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단어 생겨먹은 게 정확한 단서는 아닐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일단 그렇게 가보자고. 대략적인 단서로 볼게요. 그리고 그게 맞아. 자, 대략적인 단서가 제공한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냐? That helps our brain plan where to move.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그래요. 예를 들어 when we scan a medicine label for use by date. 이게 유통기한입니다. 여기 이게 있는 게 내가 어제 ES를 똑같이 써서 그렇거든. 이 약병이라고 쳐봐. 여기 어딘가 유통기한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 글자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처음 보이는 글자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열심히 읽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통기한처럼 보이는 대략적인 숫자를 열심히 스캔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빠를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가 빠르지 않겠어? 유통기한 보통 이렇게 표시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 아니야. 대충 이런 형태의 6자리 숫자를 여기 어딘가에서 대충 스캔하고 이게 유통기한인가 하고 나서 거기다 집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우리가 유통기한을 스캔하고 있을 때 the fuzzy blob in the periphery with the vague form of a date. 대략적인 형태예요. 날짜의 대략적인 형태를 가진 것을 is enough. 충분하다. 뭐 하기에? To cause an eye movement. 눈 움직임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That lands the phobia there to allow us to check it.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6자리 숫자 같은 거 보이면 그쪽에 집중을 해보는 거야. 읽어보니까 260401이래. 그럼 이건 명백히 누가 봐도 유통기한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나 이거 다 읽어야 돼. 무기물 질량 칼슘 CA13.3 이걸 다 읽어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유통기한처럼 보이는 숫자를 찾는다. 여기 바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조일로부터 12월이라고만 써있네요. 결통이 안 되는 이거는. If you're browsing to produce market for strawberries, a bluish reddish patch. 비슷한 예시니까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되셨을 거라 보고. 자, 선지를 한번 볼 건데 일단 1번부터 보자. Enables us to interpret what we are directly looking at.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해석하도록 도와준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해석하게 도와준다?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게 중요하다라는 단서를 잡아내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니까 정확히 1번 이건 절대 아니야. 2번 사이즈와 모양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도와준다.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이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일단 아니야. 그 다음에 low resolution cues 저해상도 단서예요. To lead our eye movement. 저해상도 단서라는 거는 대충 본다는 얘기잖아. 대충 날짜처럼 보이는 거 찾아본다. 이런 얘기죠. 저해상도 단서를 잡아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확정해준다. 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요. 4번 보시면 updates our knowledge about the spatial features. 공간적 특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으니까 이거 아니겠고. 자, 5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수단으로 기능한다?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뇌.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하긴 하지. 정보 전달을 했잖아. 이게 유통기한이네 라는 정보를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아까 표시한 인과관계 틀에다 넣어보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을 보면 요건 7번을 하고 나서 바로 38회차에 8번으로 넘어가서 두 개의 순서 문제 유형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응? 6번? 6번 뭐지? 해야지. 미안하다. 자, 6번부터 봅시다. 근데 6번 쉬워. 이거 쉬워서 안 한 거야. 이거 답 5번이에요. 이거 다 잘 맞췄지? 이건 쉬워, 이거는. 맞췄지? 6번 근거만 이거 이런 얘기예요. AI랑 우리가 체스 게임 같은 걸 할 때, 뭐 전략 게임 같은 거 할 때 컴퓨터가 어떤 중요한 자산들을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우린 모르잖아. 그치? 나랑 얘랑 게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전쟁 게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다. 나는 컴퓨터가 어디에 중요한 기지들을 배치했는지 모르지만 컴퓨터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다가 어떤 기지를 설치했는지 얘는 알잖아.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마다 타격해버리면 재미가 없겠지, 게임이. 그래가지고 걔가 지가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너무 남용하거나 착취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글입니다. 이 정도만 잡아도 충분히 아마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7번이랑 얘기한 것처럼 38회 8번 두 개 연달아 보면서 순서 문제 두 개를 좀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내가 웬만하면 순서 건너뛰지 않잖아. 이런 거 처음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하면서 얘기해보자. 자, 1번 Industrial robots offer unrivaled combination of speed, precision, and brit strength. unrivaled는 대항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압도적인 이런 뜻이에요. 속도, 정밀성, 그 다음에 힘.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인더스트리얼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while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뒤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마이너스겠지. 이런 부호를 해야 글이 빨리 읽힌다니까.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다. 자, A.
굉장히 자주 이러한 직업들은 일단 여기서 바로 나가리죠. 이러한 직업들 내용 나온 적이 없다. 어떤 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로 단절. 이 these가 단절의 근거입니다. They rely primarily on precise timing and positioning. 그들은 정확한 타이밍과 위치에 의존한다. 이 they 누구예요? 이거 산업 로봇이지. 특별히 뭐 끊어진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여기? 없죠. 이거 세모야, 세모. 세모 정도는 줄만해. C. They might, for example, be able to select parts from a flat surface. 평면으로부터 뭔가를 집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그들의 능력은 results in a low tolerance for environments. 특정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 못하게 만든다. 얘도 그러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얘기잖아, 이것도. 특별히 엄청 끊어졌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그럼 우린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난 거냐면 X세모, 세모라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푸는지를 두 개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지금 B랑 C 중에 한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나? B도 대충 연결되는 것 같고 C도 뭐 대충 연결되는 것 같아. 그렇지? 명확하게 끊어졌다고 볼 수 없단 말이야. 이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서 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으면 대박이고 틀리면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야. 우리 뇌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C가 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서 C를 연결하잖아? 그럼 B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부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얘는 B랑 C가 이 다음에 올 확률이 대등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배제할 수 없어. 그럼 이때는 B랑 C를 랜덤으로 잡는 게 아니고 A를 잡아가지고 A 앞에 뭐가 올지를 족칠 때, 나올 때까지 얘를 족치면 돼. A가 실토로 할 거야. 제 앞에 이게, 왜냐면 A는 X였기 때문에 적어도 얘 다음에 바로 A는 아니야. A 앞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A를 조지면 A가 제 앞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실토를 할 거라고. 그럼 이제 조져볼까? Very often these are jobs that involve filling the gaps between the machines. 기계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직업들이래. 바로 실토했네. A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직업 얘기가 있어야 돼. 직업. 어떠한 작업, 직업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 이거 찾아가지고 A 앞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B랑 C의 바닥 부분을 보면 되겠지? They can typically see in just two dimensions. 이거 로봇이잖아요, 여전히. 로봇이지? 그러니까 B는 안 되는 거야. C는 number of routine factory jobs. 여기 있네. 얘랑 A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았어? C랑 A가 붙었다는 거 확정. 뭐만 하면 돼요, 이제? B가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풀어야 돼. B, C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풀면 단절로 푼 게 아니고 연결로 푼 거잖아, 그때는. 연결로 풀면 반드시 틀리게 됩니다. 어떤 시험에서든지 반드시 한 번은 틀릴 거야. 그게 이제 운이 좋으면 수능이 아닐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수능에서 틀리겠지. 조심하시고, 단절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BC냐 CAB냐를 결정하실 건데요. 이때는 어차피 B랑 C 둘 다 처음으로 오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는 없고, 마찬가지 단절로 푼다 이렇게 푸는 거야. B에서 C로 갈 때 끊어지는지 A에서 B로 갈 때 끊어지는지 이거 찾아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B에서 C부터 검토를 해볼까? 로봇 얘기였죠? 로봇은 일반적으로 2차원을 볼 수 있다. 2차원 볼 수 있고 통제된 이 조명 환경에서만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flat surface에선 찾을 수 있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허용성이 낮다라고 하니까 B랑 C는 굉장히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얘도 확인해봐야지. A랑 B도 확인해봐야지. A, 직업에 대한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얘기였어. Examples might include choosing parts from a bin.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시예요. 일에 대한 예시고요. They primarily rely on precise timing은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로봇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A에서 B가 끊어진다라고 확정할 수 있죠. 그럼 두 연결고리 중에 얘가 끊어졌어. 그러면 답은 BCA.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뭐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가능하면 안전하게 푸는 게 좋지 않겠어? 단절로 푸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넘어가 보자. 38회 8번. 얘는 좀 상황이 달라요. 자, 얘는 왜 상황이 다르냐? X 세모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한쪽으로 명확하게 연결이 쏠리고 있어. 누가 봐도 100% 얘가 오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때는 연결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정도까지 돼야 연결로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처럼 X 세모 나왔을 때 아까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X 세모였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얘네 둘이 거의 비등했잖아. 비등비등했잖아. 둘 중에 뭐가 올지 확신이 안 섰지. 이번에는 X 세모인데 이게 사실상 그냥 동그라미일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바로 이해된다는데. 자, online consumer research studies confirm that when visitors landed on websites, 방문객들이 웹사이트에 오면 그들은 갈 거냐 말 거냐 순간을 경험을 한다. 첫 10초 안에. unprofessional해 보이거나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면 그들은 떠나고 일반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그렇지 않다. 저건 당연히 아니겠지. A는 당연히 아니야. 이거는 자기 진술을 그냥 뒤집는 거잖아. 바로 가서. 이건 당연히 아니고요. Remember that this is one of those areas. 자, 이게 어떤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해라. 어떤 영역이야? Doesn't pay to be penny wise. 이게 penny wise랑 pound foolish가 작은 돈에 집착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웹사이트가 전문적이지 않게 보이거나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면 그들은 떠날 것이다. 야, 기억해. 이거는 그런 네가 돈을 아껴도 되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B 괜찮지. 웹사이트에 돈 아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세모 정도는 줄만한 것 같아요. 근데 C 보시면 in other words란 말이 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제 진술이야. 제 진술은 순서 삽입 문제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however보다 훨씬 강력한 근거예요. 왜냐면 however은 주어진 문장이랑 반대된 말이 however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주어진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똑같은 말은 however 앞에 있어야 되잖아. 이게 이해가 되시나? 여기 특정한 진술을 하고 나서 여기 만약에 이게 however이고 반대 진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B랑 A 중에 얘랑 똑같은 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얘는 그 앞에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however는 그 정도로 명확한 단서는 아니다. 하지만 얘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앞뒤로 같은 말이 있어야 되잖아. 뒤에 읽어보시면요. Your target audience will judge you. 너를 판단할 거고 너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단할 거고 너의 회사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지. 이 정도 되면 C 동그라미 쳐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아까랑 어떤 구조가 다른지 아시겠죠? 아까는 저 B, C 두 개 세모 사이에 비등비등했어. 누가 올지 솔직히 확신이 안 서. 하지만 얘는 명확하게 주어진 문장이랑 완전하게 똑같은 문장이 있고 재진술 연결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맘 편히 동그라미 쳐야 된다. 요 정도 되면 동그라미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자, 그럼 일단 무조건 C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이 글엔 사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자. You're likely to get only one chance to impress them. Given this. 이걸 생각하면 모든 웹사이트 소유자들은 모든 걸 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that 이하를. Their online visitors are blown away. 깜짝 놀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웹사이트에 이제 왔고 이거 보고 그러니까 웹사이트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를 판단하면 되겠죠. B로 갈까요? 기억해라. 이것은 돈 아끼는 영역이 아니야. 방금 무슨 말이 있었지? 누군가 방문했을 때 깜짝 놀라도록 예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했어. 예쁘게 만들어야 돼. 야, 이거는 돈 아껴도 되는 영역이 아니야. B 괜찮지? 문제 없어. 그럴 수 있다. 자, A로 갈 수 있는지 볼까요? 깜짝 놀라게 해라. 유감스럽게도 종종 안 그런 놈들이 있어. 얘도 너무 괜찮죠. 그럼 이제 어떤 방법밖에 없어? B랑 A가 연결되는지
B랑 A가 연결된지, 거꾸로 얘기했지. A랑 B가 끊어진지, B가 A랑 끊어진지 이거 판단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문제가 안 몰려. A에서 B로 가볼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아. 몇 명의 이제 멍청한 기업가들이 과소평가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이런 것들에, 뭐, poorly written copy라고 하면, 기업의 카피 같은 거 있지. 카피 뭔지 알지? 이제 시원하게 참이슬, 막 이런 거 있잖아. 대충 그런 거, 뭔지 알지? 그런 게 카피야. 카피 대충 쓴 거, 아마추어스러운 디자인. 그 다음에 완전 이제 조잡한 방향성. 기억해라. 이것은 어떤 영역 중 하나가 아니야. 작은 돈에 집착해도 되는 영역 중 하나가 아니야. 이게 those areas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영역들에서 poorly written copy, amateur's design, 그 다음에 convoluted navigation이 이런 것들에 돈 아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C, A, B 별로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 A에서 B 갈 수 있을 것 같아. B에서 A는 어때? 기억해라. 이건 돈 아껴도 되는 영역이 아니야. Don't annoy or worse yet alienate prospective customer because your cousins, friends, aunts, next door neighbor. 이게 우리말로 치면 약간 사돈의 팔촌의 뭐 어쩌고저쩌고 옆집 아저씨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네가 아는 사람이 volunteer to design your website on the cheap. 값싸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잖아. 돈 아끼지 마라. 누가 싸게 해준다고 해서 그냥 막 먹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종종 그렇지 않은 놈들이 있다. 상당수는 과소평가한다.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괜찮죠? 다음 몇 번에? 그럼 C, A, B야, C, B, A야. 일단 C가 먼저 오는 건 무조건 알겠는데 C, A, B인지 C, B, A인지 사실 확신이 안 들어요. 단전에 근거가 없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일단 답은 4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나는 5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5번이 틀렸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설 문제에 가끔 이런 것들이 있거든. 5번이면 결국 이게 C, B, A가 되는 거잖아. C, B, A면 이런 로직이에요. C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억해라. 야, 이거는 어떤 영역이 돈 아껴도 되는 영역이 아니야. 웹사이트의 왁구를 결정하는 거는 돈 아껴도 되는 영역이 아니야. 그 주변에 누가 싸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근데 유감스럽게 종종 그렇지 않은 놈들이 있어. 이 양반들은 너무 과소평가에 이런 아마추어적인 디자인이나 뭐 대충 쓰여진 카피의 영향력을 이라고 하면 사실 별로 문제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사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평가원 시험에서는 절대 이런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그치? 거기는 굉장히 정밀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CAB 골랐던 CBA 골랐던 이건 둘 다 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원래 했던 걸로 한번 가보자고. 8번 187페이지 37회 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느 정도가 돼야 우리가 연결로 풀 수 있는지 좀 확신이 드셨죠? 그 정도까지 돼야 동그라미로 푸는 거야. 그거 아니면 X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가보자. 8번. 주어진 문장 먼저 읽어도 되고요. 먼저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 자기 취향껏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먼저 읽지 말라는 주의였는데 뭐 상당수의 학생들이 먼저 읽는 게 자기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당신은 알아서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으로 보던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번에 한번 안 읽고 해볼까? 안 읽고 해보자 이번에. 저번에 읽고 했으니까. 자, 가장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팀은 have regular intense debate. 그러면 계속 두호화를 강조하잖아요. 이 디베이트, 토론에 대해서 필자의 입장이 어때? 좋아. 이거 좋게 평가한 거야. 이걸 잡아야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팀은 주기적이고 빡센 토론을 한다. 그럼 토론은 좋다라는 게 필자의 입장입니다. The ability to disagree without causing offense. 상처를 주지 않고 부동의할 수 있는 능력. 저게 뭐예요? 토론하는 거지. 그치? 토론하는 것은 is essential to robust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within teams. 결국 토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1번은 절대 단절이 아니고요. 2번. 자, 그러나
when we pose the question to a group of leaders, 리더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자, 뭐에 대해서? What's better?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여기 잘 봐야 돼요. Team that's almost always harmonious. 조화롭다지. 조화롭다다. 우리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조화롭다라는 단어를 보면 플러스라고 취급해요? 마이너스라고 취급해요? 당연히 플러스라고 하지. 그렇지? 근데 여기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토론, 불일치가 좋은 거래. 그럼 조화로운 건 뭐예요? 마이너스인 거야, 여기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harmonious는 좋은 얘기가 맞는데 이 맥락에서 harmonious는요, 잘못된, 이건 나쁜 겁니다. 항상 일치한다는 거는 필자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한 디베이트란 요소가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예요. 이거 잡으면 무조건 풀려. 이거 잡으면 풀 수 있어. 마이너스인 것 또는 one that has conflict and argument. conflict, argument 일반적으로 이거 마이너스라고 평가하죠. 근데 지금 디베이트가 좋다 그랬잖아, 필자가. 토론하는 게 좋대. 의견의 불일치가 좋은 거래. 그러면 갈등과 논쟁은 좋은 거지. 이 맥락에선. 이게 플러스예요. 자, 이 둘 중에 뭐가 나은지 물어보니까 대다수들은 voted for a team with no disharmony. 이중부정이네요. 디스랑 no가 부정어잖아. 이중부정이니까 이거 없다 쳐봐. 그럼 harmony죠. 위에서 harmony 마이너스라 그랬지. 대부분의 리더들은 마이너스인 팀을 골랐대. 필자의 주장과 모순되죠. 옛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지. 그럼 흐름이 이렇게 된다. 필자는 디베이트 좋다 그랬어. 그러나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토론하는 팀이 좋으세요? 토론 안 하는 팀이 좋으세요? 라고 하니까 토론 안 하는 팀이 좋지? 라고 틀딱들이 얘기를 한 거야. 필자는 토론하는 팀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틀딱들은 토론 안 한 팀이 좋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나 하지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단절없다. As long as discussions are respectful and everyone gets the chance to contribute equally, most people thrive on this kind of debate. 디베이트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실제로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베이트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3번에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9에서 10번으로 가볼 텐데 요건 좀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는 지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촬영이 되고 있나? 그래? 가끔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자, 일단 가보자. Emotions matter in countless ways. 감정은 중요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의를 준다. 잠재적인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Vast amounts of data.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뭐 하지 않고 굉장히 느린 이 의식적인 고려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직관적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이 느린 머리를 쓰지 않고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And they enrich the human experience immeasurably. 그럼 얘는 필자가 감정에 대해서 플러스라고 평가했냐 마이너스라고 평가했냐 잡아가지고 같은 방향인지 보시면 돼요. 필자 지금 감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감정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필자는 플러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enrich 플러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방향 맞고요. 자, 감정과 의식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다.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reflect on our feelings and take other deliberative actions. 그러나 emotions are typically generated involuntarily. 그러나 감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 나와 있잖아. outside the window of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창 바뀌니까 당연히 무의식이겠지. 무의식, 그치? 문제 없지, 당연히. 자, 그리고 C는요, physiological 이란 단어인데요.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physiological 이란 단어가 있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있고, psychological 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뒷부분이 대충 이 단어 생기는 와꾸가 비슷해가지고 비슷한 말이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는데 애초에 다른 단어입니다. 아니, 애초에 P로 시작하는 거 이외에는 별로 그 공통적인 점이 없잖아요, 여기. 이거는 PHY고요. 쟤는 PSY예요. 영어는 라틴어에서 출발한 단어이기 때문에 접두사가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두 개 다른 접두사가 있는 거거든? 완전 다른 단어예요. 전혀 무관한 단어예요, 이거는.
physiological은 생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생물학적인 작용들이 있지. 심장 뛰고 피 돌고 이런 거 있지? 그게 physiological이야. 얘는 이제 잘 알다시피 심리적인. 심리적인. 생리적인, 심리적인. 이거 바이올로지컬이랑 똑같은 단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지? 자, 그러면 physiological이 맞는지 보자. altering our heart rate. 심장 박동을 변화시킨다. 혈압을 변화시킨다. 생리적인 반응이죠. 문제 없다. 평가원에서 이렇게 짜치는 문제를 낸 적은 없어요. 근데 내신에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physiological, psychological. 단어 몰랐으면 잘못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The overpowering nature of our emotional response serves as an essential purpose by priming us to take swift, decisive action. 이 감정적 반응의 압도적인 성질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유도하는 거야. 뭐 하도록? Swift, decisive action. 빠르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거 위에서 나왔던 말이랑 비슷한 거네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야 되는 과정을 건너뛰고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나 종종 that's exactly the wrong move.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네. Swift, decisive action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 마이너스래. 그리고 우린 뭐 하는 게 낫다? Fostering those impulses. 그러한 충동들을 촉진하는 것이 낫다? 촉진하면 안 되지. 나쁘다며 이게. 이제 반의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촉진하다가 아니고 막다 또는 지향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transitory state of mind. 이거는 뭐 계속 바뀐다 이런 얘기니까 얘는 문제가 없을 거고. D 잘 잡으셨어야 돼요. 이건 C에서 psychological, physiological에서 낚이지 않았으면 잘 내려올 수 있었던 문제다. 그 다음에 제목은 요거 아마 대부분이 1번 아니면 2번을 골랐을 텐데 1번이 틀린 이유는요. to stay focused 때문에 틀렸어요.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안 했거든. 집중하기 위해서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집중이란 얘기 나온 적이 없잖아요, 여기. 1번 안 됩니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38회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이제. 1번은 답 5번이고요. 자, 2번은 보면 얘는 이제 그 전형적인 통념 반박 구조예요. Many still find it plausible to look at the bees and ants as little more than reflex machines. 그럼 여기는 요걸 한번 처리해볼까? reflex machine이라고 했을 때 little more이래. little more. 부정어죠? 부정어다. 어가 없으면 부정어예요. little이랑 few는. 그러면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단지 반응하는 기계로 본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는 이다라고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죠. 개미랑 벌은 단순히 반응만 하는 기계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데 뭐가 없이 internal representation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내부적인 묘사가 없대요.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ability to foresee even the immediate future. 즉각적인 미래를 관찰할 능력이 없대. 그러니까 멍청한 놈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곤충들은 철학적인 좀비다. 그래? Hypothetical beings that rely entirely on routines and reflexes. 자, 기가 막히게도 얘가 바로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네. 자, 이 친구들은 reflex 머신이기 때문에 reflex에만 의존한다. 그럼 저 좀비는 무슨 말이냐면 철학적인 좀비라는 건 철학적인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그 외부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철학적 이해를 전혀 못하는 단순히 그냥 외부 자극에 반응만 하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같은 말이죠.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곤충을 그냥 바보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자, 그러나 어쩌면 문제는 곤충이 내부의 삶이 없다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뭐가 문제래? They don't have a way to communicate it. 그것을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아, 그럼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곤충이 내면의 세계 가지고 있어. 좀비 아니야. 좀비 아닌데 그걸 우리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장의 구조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얘네가 멍청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랑 소통이 안 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 통념 반박이지. 전형적인 통념 반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얘네 사실 의식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방금 2번에서 나머지 왜 답이 아닌지 한번 볼까? 그거만 좀 보고 가자. 이거 선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으니까. 자, 2번 보시면요. Difficulties in pulling back the veil on animal intelligence. Pulling back veil이요. 밝히는 것이야. 밝히는 것. 동물의 지능을 밝히는 것에 있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글을 끝까지 읽어도 어렵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 그냥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지. 소통이 안 된다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소통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 아니고요. 그다음 3번은 differences of cognitive systems between human and insects. 인지 시스템의 차이를 얘기하려면 인간은 이렇고 곤충은 이래야 돼. 둘의 차이는 이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부분이 없죠. 인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3번 아니고. 자, 그다음에 inferiority of insect brains to human brains in communication. 소통에서 곤충이 인간보다 열등하다. 잘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 없다고 한 거지 얘네가 열등한 방법으로 소통한다고 한 건 아니잖아. 물론 당연히 그런 말이겠지만 필자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곤충과 인간 뇌의 우월성과 열등성을 비교하는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4번 고르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5번 보시면 Ways to reveal the mystery of whether insects have consciousness. 얘네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죠. 이미 드러났지. 이미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났다. 드러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주제나 제목 고르는 게 은근 어려워. 글이 어렵지 않은데 선지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지 않으면 정확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그리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치?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되게 잘 풀게 되면 어떤 시점이 오냐면 대입파악 문제가 빈칸보다 더 어려워지는 시점이 와요. 대입파악 문제는 정확하게 선지를 하나하나 날려야 되거든. 빈칸은 잘 푸는 사람 있잖아. 잘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2개 중에 하나야. 3개는 무조건 헛소리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목이 오히려 제목 찾기가 나는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그 자랑 아니고 하여튼 가보자고. 자, 보시면 oral culture 이거 구전되는 문화예요. 이 주동아리로 전달되는 이 문화권들 있지. Knowledge is limited to collective memory of the group. 지식은 어떤 그룹의 집단적인 기억력에 한정된다. 여기에 의해 제한된다. 자, 이것은 어떤 강력한 심각한 한계를 부여한다. Amount that can be known. 알려질 수 있는 양의 한계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을 깨지기 쉽게 만든다. fragile. 이거 비행기 같은 거 타보면 수화물에 붙어있는 그 딱지가 fragile이에요. 그렇지? 모든 정보들이 구전되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 왜곡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지. fragile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If the wisdom of the tribe is not committed to memory. 정확하게 기억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달될 수 없다. 다음 세대로.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잃어버려질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구전 사회는 encode their knowledge. 그들의 지식을 어떻게 인코딩하는 경향이 있다.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공식적인 패턴으로. 리듬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클리셰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공식화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약간 그 라임 붙여가지고 기억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인코드는 괜찮고요. 그들의 지식을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아닐 거 아니야. 이건 당연히. 그치? 당연히 괜찮고. 자, 그 다음에 which are easy to memorize. They also tend to be cognitively conservative. 이거 보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1번이냐 2번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게. 보수적인 행위성에서의 보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판단이 안 될 거고요. 어떠한 실험적이거나 이거 아까 우리 봤던 단어인데 이거 뭐였지? 초반에 봤던 단어잖아. divergence.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죠? 일탈이야, 일탈. 일탈이잖아. 아까 봤잖아, 이거. 자, 실험과 일탈은 확립된 방법으로부터의 실험과 일탈은요, puts the wisdom, 지혜를 얻다가도 위험에 처하게 한다.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연결사 for이에요. 이거 왜냐하면이잖아. because다. because 원인 결과. 실험적인 짓을 하면 지혜를 위험에 처하게 한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어? 보수적으로 행동했겠지. 컨서베티브가 맞습니다. On the plus side, 자, 추가적으로 members of oral cultures are sometimes capable of prodigious feats of memory. 이게 개쩌는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밑에 나와 있을 거야. 그치? 자, 이 양반들은 기억 능력이 개쩐다라고 해요. 근데 당연히 그럼 이게 기억 능력이 처참하다는 아닐 거 아니야. capable 당연히 맞겠지? 문제 없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쫄려요, 이제. 1, 2, 3, 4, 5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4까지 문제가 없어서 무조건 5번이어야 되는 거야, 이때는. 자, 가보시면 주 어디 갔니? 여기 있다. despite 묻고 speculate that. 자, 이 소설이요. was originally an oral text. 이거 처음에 구전되는 이야기였어. 전래동화였네요. 자, which was destroyed. 이렇게 지금 주관대절인 거거든, 이게. 파괴됐으면 전달이 안 됐겠지? 그치? 보존됐다가 맞겠죠? 그래서 destroyed를 kept라는 단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 4번은 빈칸 치고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individuals who are ostracized. ostracized는 진짜 몰랐을 단어인데 얘는 밑에 나와 있어요. 배척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척당한 개인들은, 배제당한 개인들은, 배척당한 개인들은 behave in ways, 자, 어떤 방법으로 행동한다? That will increase their inclusion status. 그들의 포함 지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행동한다. 배척되면 다시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 excluded 된 사람은 inner status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잖아. 자, 이런 행동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룹 세팅에서. 또는 그룹의 생각에 순응하는 걸 수도 있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 읽어보니까 납득이 되죠. 그치? 예를 들어 이 양반의 연구에 따르면 women responded to ostracism by increasing their efforts in a subsequent group task. 그 이후에 하는 팀플에서 더 열심히 했대. 배척당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더 increasing their effort, 열심히 했다고. 자, 두 번째 사례. Ostracized individuals, 자, 배척당한 양반들은 were more likely than others to conform to the opinion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들은 보여준다. In response to social rejection, 사회적인 배척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seek to reconnect themselves, 다시 자기 자신을 연결하려 한다는 걸 보여준다. 내가 지금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친 게 심심해서 한 게 아니겠죠? 밑줄 긋은 게 배척된다는 거고 동그라미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배척된 사람들은 그룹 프로젝트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 배척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많이 순응했어. 배척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했어. 자, 그러므로 아마 이렇게 처음에 읽었을 거야.
빈칸은 필요하다 하고 났는데 뒤에가 이제 이상하게 튀어나왔죠. 그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 내신 때 했던 건데 성지고에서 했던 것 같아요. appear to 부정사. 이거 이번에 교과서 4, 5, 6과에 다 나왔잖아. appear to 부정사, seem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이다. 가이드 하는 것으로 보여. 그럼 얘가 동사란 말이야. 그럼 얘가 주어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마침 얘가 복수 동사인데, 복수 명사인데 동사도 복수로 들어가 있어. 그럼 빈칸은 needs를 꾸며주는 형용사겠고요. 해석상 당연히 소속감이겠지. 소속감에 대한 필요성이 열심히 살도록 했다. 그래서 답은 5번 belongingness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건 무난했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이건 사실 글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글에 나와 있는 사례를 우리가 도식화하기가 조금 근데 잘 생각해보면 글에 나와 있는 사례를 도식화하기 어렵다는 게 글이 어렵다는 거랑 같은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혹시 당신들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힘들지? 그치? 5분만 쉴까? 5분만 쉬자. 쉬었다 하자. 응? 선물 있어? 응. 자, 계속 가보자고. 4번까지 했고, 우리 5번 할 차례고요. 5번 하고 6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5번이랑 7번 넘어가고, 8번은 풀었고, 5번, 9번, 10번, 9번 됐고, 5번, 10번? 그래. 아니면 또 틀린 거 있으면 더 풀어도 되고. 자, 5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도식화가 조금 어려웠어요.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치워질라나?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 있나, 여기? 네, 찬성. 사형제 반대하는 사람. 특별한 생각이 없는 편이지, 우린 아직. 야, 형은 사형제 찬성할 것 같아? 반대할 것 같아? 찬성할 것 같아. 사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근데 나쁜 짓 한 놈은 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 죽어야지. 광화문 같은 데 이렇게 매달아서 공개총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지금 약간 머리 스타일도 약간 북쪽 그분 마냥 자르고 왔으니까 처형도 약간 곡사포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제 개소리고요. 이 글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학생들을 반으로 나눴어. 이게 아니고 죽였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반으로 이렇게 집단화 시켰다.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걸? 자, 그래서 사형제를 찬성하는 학생들과 사형제를 반대하는 학생들로 일단 양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한테 각각 2개의 연구를 제시를 한 거야. 첫 번째 연구는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고, 효과 있다는 연구, 그 다음에 효과 없다는 연구를 둘 다 보여줬어. 여기도 효과 있다는 연구를 보여줬고, 효과 없다는 연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각각, 그러니까 이 집단에 이거 둘 다 보여준 거야. 이 집단에 이거 둘 다 보여준 거고.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연구랑 이 연구 중에 뭐가 더 연구로서 정확하게 수행된 것 같은지 한번 골라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찬성한 학생들한테도 사용 효과 있다 없다 연구 둘 다 줬고, 반대하는 학생들한테도 사용 효과 있다 없다 둘 다 준 거야. 한번 가보자고. The researchers gathered a group of undergrads, some of whom supported the death penalty. 사형제를 찬성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The researchers then provided all the students with the same set of academic studies. 연구를 줬대. On the efficacy of capital punishment. 사형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즉 범죄 억제력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연구를 갖다 던져줬다. 자, 절반의 연구들은 support the idea that death penalty has a deterrent effect.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논문이었대.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contradicted that idea. 그 아이디어에 반대되는, 즉 사형제는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였대요. 자,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이 실험 대상자에게 clues, 이게 사형식 동사거든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subject에게
단서를 줬다. 뭘 나타내는? hinting at the weak point of each studies. 그러니까 연구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된 거야. 뭔가 연구에 문제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인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는 너무 오래된 연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제점에 대한 힌트를 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쪽 모두에. 그러니까 이 연구도 문제가 있고 이 연구도 문제가 있고 이 학생들한테 야 근데 효과 O라는 연구는 약간 조금 오래된 연구고 효과 X라는 연구는 이거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 연구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연구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힌트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후에 학생들은 요청받았어요. 평가하도록 그 연구들의 질을. 그 다음에 whether and how strongly their attitudes about death penalty were affected. 그들의 사형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평가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gave higher ratings to the studies. 어떤 연구에 더 높은 평가를 했어? That confirmed their initial point. 그럼 이런 얘기네요. 사형제 찬성하는 놈들은 얘가 더 좋은 연구라고 얘기했고 사형제 반대하는 놈들은 얘가 더 좋은 연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모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너무 오래된 연구고 얘는 공산권에서 한 연구여서 별로 사실 의미가 없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같은 생각, 내 생각을 강화하는 연구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는 얘기야. 예상 가능한 결말이었죠? 자, and in the end, though everyone had read the same studies, both those who initially supported the death penalty and those who initially opposed it. 자, 처음에 사형제에 찬성했던 애들과 처음에 사형제에 반대했던 애들 모두 뭐라고 보고했어? that 이하라고 보고했다. Reading the studies has strengthened their beliefs. 그들의 믿음을 강화했다고 보고했어요. 아, 역시 연구 읽어보니까 사형제는 찬성해야 돼. 아, 역시 연구 읽어보니까 사형제는 반대해야 돼. 이 믿음을 각각 강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랜덤한 데이터는 can be interpreted. 해석될 수 있다. compelling.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될 수 있다. if they 빈칸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내 생각에 일치한다면. 원래 내 생각에 일치한다면 진짜 그 개 쓸데없는 연구도 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구 지금 둘 다 굉장히 빈약했다 그랬거든. 내가 예시 들어줬잖아. 이거 1800년대에 한 연구고 이거 공산주의 소련에서 한 연구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 두 개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조차도 자기의 아이디어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쓰였다. 해서 답은 3번이겠죠. Relate to one's preconceived notions. 이미 인지된 개념에 관련되어 있다면 적절한 증거로 취급이 되었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램수면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얘까지만 보자. 6번까지만 보자. 6번까지만. 그래, 나름 빈칸이니까 무시하긴 좀 그렇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보자. So why did evolution decide to ban muscle activity during REM sleep? 렘 수면 도중에 우리 근육이 마비되는 거 알고 있어요, 혹시? 난 몰랐는데 여기서 그렇대. 그래서 알았어. 근데 마비된다고 하더라고. 좋아. Because by eliminating muscle activity, you're prevented from acting out your dream experience. 네가 꿈에서 경험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예방된다. 즉 행동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고마운 기능이야. 어젯밤에 이상한 꿈 꾼 사람 있어요, 혹시? 난 최근에 건물 옥상에서 마라톤을 하는 꿈을 꿨거든? 근데 이게 꿈이니까 괜찮잖아, 사실. 그냥, 계속 건물이 연장이 되더라고요, 옥상이. 계속 뛰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그 꿈을 꾸는 동안 내 근육이 마비돼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뭘 어떻게 해도 죽었지. 그냥 어디 대충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지. 어디 대충 앞에도 안 보인 상태에서 미친 듯이 뛰다가 어디 차에 치였구나 그랬겠지, 아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꿈속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실제로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건 되게 고마운 기능입니다. 내가 꿈속에서 누구랑 싸울 수도 있잖아. 그치? 누구랑 싸웠어? 그러면 이렇게 쳤을 거 아니야, 한 대를? 자, 쳤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쳐봐. 누가 같이 잤어. 근데 이 사람이 막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있어.
내가 실수를 친 거자, 그럼 밤에. 내 꿈에서 어떤 사람을 친다는 모션이 그대로 내 팔에 전달이 돼서 진짜로 옆에 있는 이 아저씨를 갖다 후려 갈긴 거야, 자다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돼요? 자다가 아무 이유 없이 옆 사람을 후려 갈겼어. 일단 이혼당하겠지? 그렇지, 100% 이혼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다리가 마비가 안 돼가지고 마라톤 하는 것처럼 진짜 뛰었어. 이 사람은 아마 높은 확률로 죽을 거야, 다음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유전자에서 알아서 배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근육이 마비된 사람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가보자고. During REM sleep, there's a non-stop barrage of motor commands. 계속해서 움직이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Swirling around the brain. And they underlie the movement-rich experience of dream. 자, 그들은 뭘 전제로 한다? 그 꿈속에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걸 전제로 계속해서 움직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자, 그 당시 똑똑했던 이 대자연이 have tailored the physiological straitjacket. 어떤 그 생리적인 자켓을 만들어냈어요. 못 움직이는 갑옷을 만들어버린 거야. That forbids this fictional movement. 이런 가상의 움직임을 금지하는 갑옷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얘네가 from becoming reality.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특히 considering that you've stopped consciously perceiving your surroundings.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눈을 못 뜨고 있잖아. 잘 때 눈을 못 뜬단 말이야. 눈을 못 뜨는 상태로 뇌는 다리에다가 뛰라고 명령을 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눈은 못 떴지만 뇌는 팔을 들어서 이 아구창을 갈기라고 명령을 해. 전자인 사람들은 죽을 거고요. 후자인 사람들은 감옥에 가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 둘 다 유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자, you can well imagine the disastrous outcome of falsely enacting a dream fight. 꿈속에 싸우는데 진짜 치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 Frantic stress from approaching dream foe. 뭐가 쫓아오고 있다가 존나 뛰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앞에 옥상이야. 이제 그럼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While your eyes are closed and you have no comprehension of the world around you. 주변 세상 이해 못하고 눈이 감긴 채로. It wouldn't take long before you quickly left the gene pool. 자, 조만간 너는 뭘 떠날 거야? 유전자 풀을 떠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지. 유전자 풀에서의 증발이야. 없어. 너 이제 없는 사람이야. The brain paralyzes the body. So, 빈칸. 뇌는 몸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빈칸하도록.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너 안 죽도록. 이거 아니겠어? 너 안 죽도록. 근데 선지 보니까 너 안 죽도록이 없어. 여기 so you don't die가 없잖아. 비슷한 거 찾아보면 2번 있죠. 안전하게 꿈꿀 수 있도록.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뭐 일단 얘는 당연히 반대고 그나마 3번을 조금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화살표가 반대예요. 렘 수면이 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요런 화살표는 아니었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됐고요. 7번 답 4번이에요. 8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 5번 둘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8번은 이게 중요했죠. X 세모 나왔을 때 어떤 조건에서 얘를 동그라미로 취급하는가. 재진술 정도가 되면 동그라미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세모로 해서 X를 조져가지고 그 X 앞에 있는 놈이 뭔가를 실토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아까 기억나죠? 어떻게 풀었는지? 자, 그거고.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야, 이건 쉽지? 이건 2번이야, 2번. 9번 2번이고. 10번. 하면 뭐라 할 거임? 괜찮아? 10번까지만 딱 해보자. 10번까지 딱 5분 컷하고 단어 시험 딱 보고 가면 아주 깔끔하게, 그렇지, 끝낼 수 있을 때. 자, 가보자고, 10번. 10번은요,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영상 보면 이제 구라치는 게 다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5번까지만 할게요. 좀 6번까지만 할게요. 10번까지만 할게요. 이게 형이 풀어놨는데 좀 안 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자, 실험에 따르면 the sense of 빈칸 of the subjects. 이 실험체의 빈칸이라는 감정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평가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아? 정보를 빈칸한 방법으로. 실험자의 특성, 실험자의 A라는 특성이 어떠한 정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B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한다. 자, 요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B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interactive manner는 절대 아니겠죠. 그 다음에
impartial, controlled 요건 괜찮을 거고 biased 괜찮을 것 같고 simplified manner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3번은 무조건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 가보면 이거 근거 위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런 글이에요.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원고랑 피고가 있었어요. 원고가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고 피고가 자동차 운전자야.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치여서 자동차 운전자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괜찮아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야. 그럼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되고 피고가 자동차 운전자가 되겠지. 학생들한테 랜덤으로 한쪽 편을 들도록 어사인을 했어요. 로스쿨 학생들 모아가지고 야 너는 지금부터 원고 대리인, 너는 지금부터 피고 대리인 이렇게 양분을 시켜버린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래. But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the study came next. The subjects were also told they could earn a cash bonus. 야 돈을 줄게 만약에 네가 5,000달러 범위 안에서 실제 판사가 판결한 것을 맞추면 원고 대리인은 0에서 10만 달러 이거 대충 우리말로 하면 0원에서 1억이거든.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자 0원에서 1억 중에 특정한 숫자를 골라야 되는 입장이에요. 원고 대리인이면 당연히 1억 청구하지 않겠어? 일단 이빠이 청구해놓고 필요한 거 법원이 감액하겠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피고 대리인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이해관계에 부합해요? 청구 기각해 주세요. 이거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 원고 청구 이유 없으니까 청구 기각 주문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게 각자의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이죠.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네가 실제 사건에서 그 이제 손해배상액으로 측정된 수치를 맞추면 돈을 줄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야 네가 원고 대리인으로서 가지는 소속감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금전적 보상을 우선할 것이냐 또는 네가 피고 대리인으로서 가지는 소속감을 우선할 것이냐 현금을 우선할 것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결과에 따르면 원고 대리인은 평균적으로 4만 달러를 썼고요. 피고 대리인은 평균적으로 2만 달러를 써. 거의 2배 차이잖아. 근데 이 양반들이 로스쿨 친구이기 때문에 대충 알 거야. 대충 사건의 결말을 알 거라고. 이 정도면 이 정도가 나오겠지라는 걸 알 겁니다. 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왔다는 거는 캐시 보너스보다 뭐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거야? 내가 원고 대리인이라는 사실, 내가 피고 대리인이라는 사실, 즉 이 소속감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롱잉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 4번입니다. 편향된 방법으로. 여기서 fairness를 고르면 안 되는 게 fairness였으면 이런 차이가 안 벌어졌겠지. fairness였으면 공정한 정도로 알아서 평가를 했겠지만 얘는 지금 공정성보다 내가 원고 대리인인지 피고 대리인인지가 더 중요했던 애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수고하셨고 좀 얼른 단어를 한번 그냥 바로 봐볼까? 다 외워왔지? 바로 봐도 되지?